이슈. 한 주간의 모빌리티 이슈를 전하는 이슈 시간입니다. 권혁재 PD님, 진짜 올해 너무 금세 지나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또 나이가 들어가네요. 네, 지금 12월 두 번째 주인데 저희 이제 3번만 만나면 올해가 끝이 납니다.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아, 그렇게 안 되는 이유라도. 나이가 먹어간다는 게 슬프더라고요, 이제. 그건 저도 뭐 동감입니다. 네. 어찌됐든 저희는 나이를 먹어가지만 모빌리티 이슈들은 빠르게 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12월에도 예외 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모빌리티 이슈들 중에 어떤 이슈들 챙겨오셨을까요? 우선은 좀 연말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좀 우려되는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도에 신차 가격이 5% 정도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머, 새 차 사시려고 했던 분들은 좀 더 서두르셔야겠어요. 빨리 사고 싶어도 지금 출고가 적체가 돼서 빨리 못 사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신차가 5% 올라간다. 이거 비단 국내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얘기를 해서요. 자동차와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카플레이션이라는 용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 5%라는 숫자가 뭐 그렇게 적어 보이는 숫자일 수도 있지만 차값이 한두 푼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천만 원부터 뭐 몇 억대까지 하니까 이 5%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로 받아들여지는데 자동차 가격이 그나저나 왜 이렇게 오르나요? 가장 두드러지는 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한 달 전에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요소수 이슈,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마그네슘 품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생산 공장이 문을 닫는 지경까지 이르렀었거든요. 이 마그네슘 품귀 현상 역시 중국에서 생산 물량을 조정해서 그런데요. 참고로 전 세계 80%의 마그네슘을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비단 이 마그네슘만 오른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 철강도 원자재 가격 상승 속에서도 한 목숨 뭐 톡톡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번에 이제 철강 가격 오른다고 해서 자동차 강판 가격도 오르더라고요. 네,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포스코, 그다음에 현대제철 이번에 철강 가격을 톤당 12만 원 정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5만 원 정도 인상을 했었는데요. 인상폭만 봐도 벌써 2배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생산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자동차를 사겠다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공급은 달리는데 수요는 계속 있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 차량 가격을 안 올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명분도 있으니까요. 네, 정말 올해는 밥상 물가부터 시작해서 안 오르는 거 찾기가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올랐습니다. 원자재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나저나 그럼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네. 원자재 가격은 왜 이렇게 올랐나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탄소 중립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마그네슘하고 중국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상당히 좋은 예시거든요. 주변에 보시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여전히 많죠. 그렇죠. 그만큼 중국에는 생산 공장이 많은 거죠. 생산 공장이 많으면은 오염물질 배출도 많이 하겠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 국가에서 사실 압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네 왜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해?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중국이 2020년 동계올림픽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도 탄소 중립 정책을 실행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탄소 중립 정책을 실행을 하다 보니 석탄 채굴량도 줄여야 되겠고 그러면은 그 석탄 가지고 때웠던 화력 발전소 이것도 양을 줄이게 되다 보니까 전력의 생산량 자체가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그네슘이 생산하는데 전력이 무지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전력이 너무 부족해서 신호등에 불이 안 들어올 정도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마그네슘 계속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나서서 마그네슘 생산 공장 너 문 닫아 이 지경까지 오게 되다 보니까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 거거든요. 네. 또 다른 사례는 없나요? 있습니다. 원자재 생산량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탄소 중립 정책 때문에 적어지게 되면은 이거를 수출을 하던 거를 아무래도 좀 내수로 돌리지 않겠어요?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네.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20%의 니켈을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네, 이 니켈 어디 들어갈까요? 전기차, 아, 그렇죠. 배터리, 그렇죠. 원료. 그렇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수요가 많아지겠죠. 근데 2020년도부터 인도네시아가 이 니켈 원광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를 했습니다. 엄청 비싸지겠네요. 그렇죠. 이 수출 금지를 한 배경 자체가 자국에 있는 배터리 생산 공장에 우선적으로 수급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자동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은 급등을 하죠.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차값이 오르는 거는 뭐 당연지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죠. 이렇게 차값이 한번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됐다고 해서 내릴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앵커님, 세계적인 밀값 상승 때문에 라면하고 빵값 올랐다는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오래 올랐죠. 올랐죠. 서민 물가에 이거 굉장한 큰 타격입니다. 근데 밀값 내려갔다고 빵값하고 라면값 내려갔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또 그런 기사는 본 적이 없어요. 저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더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기대치, 자동차에 요구하는 기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차를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하면은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안전성을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충돌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는데, 미국의 IIHS, 그다음에 유럽의 NCAP, 이 충돌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그 해당 국가에서 차량을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일단 첨단 안전장치 같은 것들 기본으로 탑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차값이 오르게 되고, 예. 그다음에 점점 나날이 규제가 되고 있는 환경 규제, 이런 것들 맞추려다 보면은 뭐 이산화탄소 배출 뭐 저감 장치라든가 매연 배출 저감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 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차량 가격 상승 요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전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자동차 업체들도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동차 사려고 고민을 하신다면 그 고민의 시간을 조금 더 땡기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알찬 정보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